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럼 다음번에 해야지. 또는 준비를 조금 더 해야지. 그런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완벽하게 본인이 원하는 만큼 준비되는 시점은 사실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상황에 하게 되는데 사실 이미 이분들은 준비가 다 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의사결정 자체를 계속 미루다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좋은 선택을 할 확률도 줄어들겠죠. 선택을 많이 하고 이걸로부터 많이 내가 배우고 개선을 해야 다음번에 더 좋은 선택을 하게 될 것인데 이러한 그 선택을 할 횟수나 시도 자체가 적기 때문에 좋은 선택을 할 확률도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루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완벽하게 단 한 번의 일을 성공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큰 완벽주의자들의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완벽하게 한 번에 뭔가 성공하려고 하면 그만큼 준비가 엄청 필요하겠죠. 이거는 플랜 A, 플랜 B, 플랜 C 막 따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저거는 저래서 걸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미루게 되는 거죠.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럼 다음번에 해야지. 또는 준비를 조금 더 해야지. 그런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완벽하게 본인이 원하는 만큼 준비되는 시점은 사실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상황에 하게 되는데 사실 이미 이분들은 준비가 다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어떤 계속 뭔가를 미루거나 회피하는 경우들이 있다면 내가 너무 완벽하게 단 한 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본인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불안하거나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회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뭔가 그냥 미루는 거죠. 뭐 시험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데 시험 잘 못 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들을 하다가 조금씩 미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 공부를 결국은 벼락치기를 하게 되는. 사실 2주 전부터 미리 준비를 했으면 오히려 괜찮을 수 있는데 이 불안감 때문에 미루고 딴 생각을 하다가 또는 시험 직전에 벼락치기를 하게 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 뭔가 더 잘하려고 하다가 또는 이런 불안감 때문에 계속 미루게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게으른 완벽주의자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이런 분들의 특성은 첫 번째는 선택을 일단 잘 못합니다. 선택을 잘 못하는 이유가 생각이 너무 많죠. 그래서 하나의 결정을 할 때 너무 많은 것들을 알아보세요. 이건 이러면 어떡하지? 이건 저러면 어떡하지? 혹시 이러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들이 너무 머릿속에 많기 때문에 뭔가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A라는 것을 선택하게 되면 B가 왠지 조금 아쉽고 B라는 것을 선택하게 되면 A라는 것이 조금 아쉬워서 오히려 이 선택을 계속 미루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빨리 선택을 하고 아닌 경우에 다음 것으로 넘어가는 것이 합리적인 건데 이 게으른 완벽주의자들은 이 선택 자체를 계속 미루게 되는 거예요. 완벽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의사결정 자체를 계속 미루다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좋은 선택을 할 확률도 줄어들겠죠. 선택을 많이 하고 이걸로부터 많이 내가 배우고 개선을 해야 다음번에 더 좋은 선택을 하게 될 것인데 이러한 그 선택을 할 횟수나 시도 자체가 적기 때문에 좋은 선택을 할 확률도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완벽주의, 그러니까 한 번에 더 잘하려는 완벽주의로 인해서 뭔가 선택을 계속 미루게 되는데 결국 그 마음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회피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이걸 이제 지연 행동이라고 하는데 이 지연 행동들 때문에 주변에서는 게으른 완벽주의자에 대해서 게으르다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본인 스스로도 뭔가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게으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건 게으른 게 아니죠. 왜냐하면 머릿속은 늘 돌아가고 있어요. 쉬는 것이 아니라 A는 어떻지? B는 어떻지? 준비는 이렇게 해야지 라고 계속 머릿속은 돌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시작을 안 할 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쉬는 것도 아니고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정쩡한 상태, 불편한 상태로 계속 지속이 되게 되어서 막상 일을 시작하면 빨리 지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미 많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내가 이미 에너지를 고갈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게으른 완벽주의자들은 이렇게 불안 때문에 회피하는 성향이 크고 이러한 성향들 때문에 좀 체력이 약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머릿속으로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준비를 하다 보니 빨리 지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게으른 완벽주의자도 좋은 점이 있어요. 좋은 점은 뭐냐면 이분들은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자료조사도 많이 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일단 억지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시작만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합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본인 스스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잘하기 위해서 준비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건데 주변에서 보면 그냥 시키면 잘 하는데 넌 의지가 없어서 안 하는 거구나 라고 오해를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시작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시작만 어떻게 보면 빠르게 해주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미 준비가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작만 해주시면 좋은 결과, 나쁘지 않은 결과들을 낼 수 있다는 점이 이 게으른 완벽주의자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으른 완벽주의자들은 목표가 높죠. 목표가 매우 높기 때문에 시작을 못하는 거. 그러니까 완벽하게 한 번에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한단 말인 거죠. 예를 들면 뜀틀 뛰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10단을 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체력을 막 기릅니다. 그리고 막 시뮬레이션을 돌려요. 근데 잘 안 될 것 같은데, 또는 구름판까지 갔다가 포기하거나 다음번에 뛰어야지 뭐 이렇게 미루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분이 뜀틀 10층 높이를 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1층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다 보면 근력도 생기고 균형감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게으른 완벽주의자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내가 너무 높은 기준을 단번에 달성하려고 만약에 한다면 그 첫 번째 기준을 낮게 구체적으로 쪼개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오해하시냐면 그러면 이 10층 높이를 뛰지 말라는 겁니까? 라고 생각을 하거나 그럼 나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그게 아니라 최종적인 꿈은 그대로 두세요. 최종적인 꿈은 그대로 두시고 목표만 그냥 1단계부터 설정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딜레이 하는 시간, 회피하는 시간, 그럼 미루는 시간 동안 그냥 그 단계에서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그냥 설정을 해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단계 한 단계 넘으면서 여러분들의 성취감이나 자신감도 계속 성장을 할 거고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10층을 한 번에 뛰려고 생각하는 준비하는 시간보다 더 빨리 달성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준들을 낮춰보는 그런 활동들,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작은 실패도 경험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큰 실패를 하게 되면 뭔가 내가 데미지를 입어서 뭐 회복이 안 될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이 큰 거예요. 내가 준비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시도를 했더니 안 되면 어떡하지? 근데 1층 높이부터 하다 보면 분명히 잘 안 되거나 실수하거나 실패한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실수나 실패가 별거 아니네? 생각보다 회복이 가능한 애를 경험하고 그때부터 자신감이 더 생기는 거예요. 이 완벽주의자들은 실수나 실패에 대해서 크게 생각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연구 결과가 있는데 완벽주의자들의 실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에나그램이라는 것을 완벽주의자 분들에게 시키고 그 다음에 대조군들, 그러니까 완벽주의자가 아닌 분들에게 똑같이 테스트를 했어요.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에나그램 철자 맞추는 것을 얼마나 성공하셨어요? 또는 실수는 얼마나 있었나요? 물어봤더니 이 완벽주의자들이 느낀 실수의 치명도나 양이 훨씬 더 높게 이제 주관적으로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나 이번에 이거 치명적인 실수했어요. 또는 거의 다 틀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완벽주의가 아닌 분들은 그냥 뭐 할만했어요. 또는 뭐 잘한 부분도 있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검사 결과를 놓고 봤더니 비슷했어요. 결과는. 그 말은 뭐냐면 완벽주의자가 똑같은 실수를 하더라도 훨씬 더 치명적이거나 실수의 빈도나 양을 크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실수를 두려워하게 되면 오히려 상상 속에서 이 두려움이 커지는 건데 막상 뜀틀의 1층부터 하다 보면 별거 아니네? 이거 해볼 만하네? 또는 이걸 이렇게 뛰었더니 안 되니까 조금 다르게 뛰어봐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조금씩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완벽은 꾸준히 노력할 때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찌 보면 이 완벽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시작한 일을 끝까지 완성하는 것, 지속적으로 인내하면서 끝까지 추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완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시작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좋은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좋은 책을 읽거나 아니면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동기부여에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직접적으로 행동하거나 아니면 시작을 해보거나 아니면 내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일은 이 완벽보다 완성을 더 중점을 두고 이 완성보다는 어떻게 보면 시작을 한번 해보셔라. 시작해보고 나한테 맞도록 바꿔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성과를 내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또 중요한 한 가지는 이 좋은 얘기들, 이론적인 얘기들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적용을 하세요. 나한테 적용을 해서 그대로 받아들인다기보다는 나한테 맞게 적용을 해서 습득을 해보는 것. 그게 사실은 핵심인 것 같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1타 학원 선생님들의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것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열심히 듣고 내가 그 문제를 직접 풀어보면서 나한테 맞게 체득화하는 과정들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여러분들도 어떤 목표를 잡고 내가 어떤 계획을 했다면 지금 당장 시작해 보시고 그걸로 인한 경험을 쌓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전달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 완벽주의자는 바꿀 수 없다 또는 완벽주의자는 어쩔 수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완벽주의를 조절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고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완벽주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본인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남들이 가지지 않은 나만의 재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재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완벽주의를 잘 조절하면 누구나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고 잘 행복하실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드리고 싶고 단순히 완벽주의 힘내세요 토닥토닥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우투에 대한 구체적인 하우투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워크북도 있는데요. 이 책의 워크북을 작성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완벽주의를 실제로 바꿔보는 훈련들을 제가 늘 강조드리는 시작하거나 행동에서 느끼는 점들을 조금 볼 수 있을 건데 꼭 그 워크북을 활용하셔서 한번 본인의 완벽주의를 한번 조절해보는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